네, 반갑습니다. 한봉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민사집행 판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실무는 판례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는 곧 실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실무가들은 대법원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만 실무를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한 판례를 공부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봤을 때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1강부터 5강까지입니다. 5강까지. 우선 이제 집행 비용하고 관련된 거 하고 강제집행 요건, 그 다음에 강제집행 개시 요건, 그 다음에 집행의 정지 취소, 여기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실무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각 1강당 최소한 한 15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최신 판례들도 많이 여러분들 실무하고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많이 실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기관의 위법한 집행에 대한 불법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실무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행기관의 위법한 집행이라면 불법 방법이 즉시 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죠.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은 부여하고 관련된 불법, 그리고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에 관한 불법. 여기는 이제 채무자가 불복하는 청구 이의소, 제3자가 불복하는 제3자 이의소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는 부동산 집행에서 부동산 집행, 민사 집행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분야죠. 여기까지입니다. 15강까지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대상, 그 다음에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이중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이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경매 취소, 무잉여 취소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대 권리 분석 자료, 즉 현황조사 집행관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감정인이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명세서가 작성되는데 이 물건 명세서는 이제 법원에서 직접 작성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제 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양식도 조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양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길 지정 공고 통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매각대금 지급하고 관련된 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이전 등기증 촉탁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인도명령,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하고 관련된 것들이 12강, 13강에 나옵니다. 배당 요구,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 이해소, 배당받을 채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아주 쭉 나오죠. 가무채권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하고 관련된 거,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하고 관련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 경매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즉 임의 경매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채권 집행 파트죠. 채권 집행은 압류하고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채권 집행 파트는 실무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최신 판례 포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강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집행비용하고 강제집행의 요건입니다. 자, 우선 이제 집행비용하고 관련된, 자, 우리 실무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강제집행 요건하고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집행비용하고 관련된 판례들인데 이 집행비용은 우리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파트죠. 자, 우선 판례를 이제 보기 전에 관련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조문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조를 보면요. 민사 집행 신청할 때는 채권자 보고 집행비용을 미리 내라고 돼 있죠. 연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의 원활한 그런 집행을 위해서 채권자 보고 미리 집행비용을 연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뭐 강제경매 신청이라든가 임의경매 신청할 때 집행비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집행 절차를 법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채권자가 연합한 돈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추납명령이 나오죠. 추납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라고 하면 추납해야 되죠. 추납을 하지 않으면 도중에 집행법원에서 이 집행 절차를 취소하게 되죠. 그래서 집행비용은 연합 또는 추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집행비용을 연합하지 않았다, 추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제 이 집행 절차를 취소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항으로 불복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3조를 보면요.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채무자가 부담하되 원활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채권자가 먼저 연합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는 얘기는 모든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집행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강제 집행에 기초화된 판결이 파기됐다는 얘기는 어떤 채권자가 어떤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 그 판결이 파기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은 집행비용을 다시 채무자에게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변상을 받던 채무자가 변상을 받던 이것은 이제 집행법원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요. 집행비용의 확정을 거쳐가지고 집행비용을 우선 변제 받는다. 그런 취지죠. 집행비용하고 이제 관련된 조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례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실무가들은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곧 실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조문을 해서 이제 봤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하기 굉장히 이제 쉬울 겁니다. 자,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는 얘기고요.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집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만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배당재단이라는 말을 판례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배당할 금액을 이렇게 배당재단 또는 배당재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만 의미하는 거고요. 강제 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 이것이 집행비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강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지출한 비용도 있을 테죠. 자, 이런 집행비용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채당한 비용, 즉 공익비용을 의미한다. 그런 판례죠. 그러니까 집행비용은 모든 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비용만을 의미한다. 그런 취지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집행비용은 강제 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 이게 집행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 판례는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판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이제 대위 상속 등기 비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에 관한 뚜렷한 판례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상으로 이 대위 상속 등기 비용을 집행비용에 준해가지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판례가 딱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무 처리가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판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판례인데, 자, 임의 경매 신청을 하려고 이제 채권자가 등기상 주인병도 다 떼어봤겠죠. 근데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버린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위 상속 등기를 하고 경매 신청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일단 대위 상속 등기를 했죠. 그런데 이 상속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갔죠. 등기 비용. 자, 이것을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즉 집행비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 대위상속 등기 비용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요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요 집행비용에 관한 판례가 앞에 있었는데, 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만 집행비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대위상속 등기 비용도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명확한 거죠. 채권자가 지출한 요 대위상속 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실무에서 이제 흔히 행해지는 게 이사 같은 사람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가처분,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요 직무대행자의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된 이 보수죠. 이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집행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된 이 보수도 모든 채권에 우선해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하고 이제 관련된 게 있는데, 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하고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우선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요 사회행위 취소소를 제기했으니까 여기에 소요된 소송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했다면 여기에 소요된 처분금지 가처분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회행위로 맞춰진 요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데 들어간 비용, 요 말소 등기 비용. 결국은 사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비용, 이 모든 비용들은 우리 판례가 집행비용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처분 비용, 그 다음에 등기 말소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행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죠. 이거하고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한 그 직무대행자의 보수하고 좀 비교가 되죠. 직무대행자의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도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도 지금까지 실무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강제집행 절차가 쭉 진행되다가 도중에 취하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취하나 취소가 돼버리면 그때까지 소요된 이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안 받죠,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에요. 채권자 부담. 자, 근데 이번에 이 새로운 한 판례를 보면 조금 다르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실무 처리하고 같습니다. 예. 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도중에 취하 또는 취소가 되면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 실무 처리하는 입장에서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뒷부분인데, 자, 그러나 이게 도중에 집행 절차가 취하나 취소됐을 때 이 비용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라는 거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채권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채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신청에 의해서 여기 나오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중에 취하 취소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청하면 이제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재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그리고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 그 실무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판례들은 이 강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최신에 나온 판례까지 전부 다 선정을 해가지고 목록에다 다 실어놨습니다. 청구에서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얻으시면 돼요. 청구에서 제기하고 물론 이제 실무상으로는 집행정지 신청하겠죠.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있죠. 요거 꼭 알아주셔야 되죠. 여기 실무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청구 이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뭐 항소심 재판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집행비용하고 강제집행 요건에 관련된 우리 실무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